이리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8월 둘째 주 KBL 룸앤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외국인 선수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외국 선수 10개 구단 외국 선수 20명이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됐죠. 이제 공식 발표를 안 한 구단이 있긴 하지만은 거의 확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20명의 외국 선수를 2주에 걸쳐서 그렇죠.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는 아니고 네. 1부, 2부 걸쳐서. 저 1부, 2부에서 이제 1옵션. 저희 이번 주에 1옵션. 1옵션. 그리고 다음 주에 2옵션. 이렇게. 똑똑해요. 저 순간 이거 제가 헷갈렸는데.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 1옵션 10명, 다음 주에 2옵션 10명 이렇게 한번 외국 선수 저희가 또 나눠 분석. 네. 저희 어떤 히트 상품이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히트 상품인지 욕바지 상품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안 팔리는데 꾸준히 내놓는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스테디셀러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나눠 분석을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농구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평가가 틀릴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이거 가지고 욕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정 보완. 저희가 네.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컵 대회 이후에 또 한 번 더 저희가 나눠 분석을 해서 좀 수정 보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외국인 선수 특집은 어떻게 보면 1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초기 버전 프로토타입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뭐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도 요런 성향의 어떤 외국인 선수구나. 나쁜 평가를 받아도 실망하지 마시고 리그컵 때 보자. 이렇게 이를 갈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댓글 선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동규님 딱 이제 요거 얘기 주셨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용병선이 따라서 어느 팀이 잘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이 딱 궁금하실 때문에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JHDCTSUA님이 이번 시즌 순위 예측은 언제 해주실 건가요? LG 이번 시즌에 더 잘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또 요것도 욕먹을 아이템이거든요. 욕바지 아이템. 네, 그렇죠. 저희가 또 비시즌에 시즌 개막 조금 더 다가오면 아마 요거 할 겁니다. 팀별로 또 이제 전력 분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컵이 끝난 이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즌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까와이 레언드미 3분 55초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서 류 기자님은 선수들의 비시즌 훈련이 빡세다, 지옥 훈련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아주 행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이거 저도 느낍니다. 이제 요런 이제 어느 팀이든 요런 얘기만 나오면은 흐뭇해하시면서 입꼬리가 올라가세요. 네. 리그가 상향 평준화 한다는 네. 어떤 징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아해야죠. 그렇죠. 예. 여러분의 땀이 저에게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저희 리더널 기자를 더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댓글 정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팀 두두두두둥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는 1순위가 자밀원이 재계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신체 사이즈 199cm에 이제 체중 116kg 그리고 윙스팬 이제 2m 16cm 정말 좋은 파워와 긴 팔을 가진 선수고 저희가 뭐 이 선수 사실 뭐 지금 거의 뭐 네 시즌째인가요? 이제 다가오는 시즌 4시즌째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를 굳이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단팥빵 같다. 단팥빵. 왜 단팥빵입니까? 예상이 되지만 너무 맛있어. 알고 먹는 맛있는 음식. 저는 이 선수를 슈크림빵으로. 슈크림빵. 이유가 뭡니까? 예상대로 하면 굉장히 달콤한데 이게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상할 수도 있어. 슈크림이 더 빨리 상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원이 사실 뭐 좀 새삼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또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 이맘때 매길 때는 그때는 이제 원의 이 멘탈 이슈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감점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좀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멘탈 이슈가 살짝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에 맹활약을 했고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장착됐다라고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매겨보도록 하고 또 자밀원이는 워낙 잘 아시는 선수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그럼 다른 외국인 선수의 어떤 수준이 좀 어떤가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종합적인 거 저희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종합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 항목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정도인데 사실 뭐 이제 사이즈는 아무래도 저희가 신장 때문에 같이 이제 팔을 좀 한 것 같고 이제 운동력은 제가 9를 줬어요. 이게 왜냐면 이 선수의 파워가 워낙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적혀 있지만 기동성 파워 활동력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저는 파워를 고려하면 그래도 9 정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8점인데 왜 8점이냐면 뭐 파워는 뭐 10점이죠. 10점이고 근데
활동력과 기동성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동기부여 뭐 이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기동성이 그렇게 좋은 그런 외국인 선수는 아니다. 대신에 이런 기동성에 살짝 약한 부분 2% 부족함을 테크닉으로 메우는 이제 그러면서 최상급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운동 능력은 8점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대1 공격, 2대1 공격인데 저는 이제 1대1에서 9점, 이덕기는 10점 줬는데 네. 사실 저는 10점 줘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근데 맞습니다. 제가 왜 9점을 줬느냐? 네. 그냥 뭔가 자존심이 10점 쉽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네 자존심 때문에. 네 자존심 때문에. 10점이면 이거보다 더 잘해야 돼. 저 원희한테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9점을 줬습니다. 제 점수를 보고 자극받길 바랍니다. 안 받아요. 안 받아. 알지도 못하겠죠. 안 받아. 네. 네. 미스터 리? 네? Who are you? 네. 이렇게 할 겁니다. 저게 누구야?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10점을 줬는데 뭐 이 선수의 이제 물론 이제 절대적 기량을 따지면 뭐 물론 이제 약점들이 있겠죠. 근데 리그 전체적으로 한 10개 구단의 1옵션 외국인 선수를 봤을 때는 뭐 최상급이다. 거의 독보적이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뭐 포스트업 뭐 잘하죠. 네, 파워를 이용한 파워 무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플로터 그리고 페이스업도 잘하죠. 아, 그렇죠. 페이스업도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넣는 이제 플로터는 이 선수의 어떤 시그네처 무브라고 생각을 하고 또 SK의 그 1옵션 공격 중에 하나 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10점을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대2 공격 저는 8점, 이덕기 똑같이 뭐 이제 좋은 평가 내렸고요. 리바운드, 림 프로텍팅, 포스트 2대2 수비 전부 다 이제 8점. 이제 저는 이 선수의 2대2 수비가 아직은 좀 이제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SK가 어떤 이제 국내 라인의 어떤 활동력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원희와 국내 선수들 간에 좀 호흡이 좋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단점을 잘 커버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2대2 수비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선수가 이제 활동 그 순간적인 어떤 스피드 이런 부분 좀 느리고 또 그런 기복이 있는데 지난 시즌에는 전희철 감독이 잘했죠. 그 두 가지 이유인데 전희철 감독이 잘 관리를 했다라는 부분하고 자밀 원희가 지지난 시즌에 꼬라지를 부리면서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고 SK의 어떤 그 순위 하락의 어떤 원인이었는데 이 부분을 자기가 이제 명예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몸을 굉장히 잘 만들어왔죠. 몸무게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괜찮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헤드앤 리커버리를 할 때 헤드앤 백을 할 때 어떤 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안영준이라는 그 활동력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3&D 또는 이제 수비 핵심이죠. 이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뭐 허일영이나 다른 선수들이 갔을 때 이 원희 선수의 어떤 약점들이 좀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8점을 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너지야 사실 뭐 이 선수 이제 4번째 시즌을 맞이하기 이미 뭐 우승을 통해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10점 잘 안 준다면서요. 네. 초반부터 10점 남발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통합 우승을 한 팀이기 때문에 네네. 그 팀에게 시너지가 10점이 아니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되죠. 이럴 때는 또 줘야 됩니다. 줄 때는 확실하게, 안 줄 때는 확실하게 안 주고. 네, 그게 제 신점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내구성이야 뭐 이제 검증이 이제 된 선수고 그렇죠.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 항상 좀 지난 시즌 이슈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덕 기자는 8점, 저는 9점 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멘탈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제 20-21 시즌에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말씀하신 꼬라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체중 관리 문제 그런 것도 사실 멘탈적인 부분에 들어갈 수 있고 자기 관리적인 부분도 또 하나는 그때 사실 또 이제 현장에서 들렸던 얘기가 뭐냐면 그때 SK가 이제 미네라스를 이제 원희와 함께 페어링을 시켰는데 사실 미네라스도 그 전 시즌에 삼성의 1옵션이었던 외국 선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출전 시간에 대한 어떤 미묘한 어떤 이제 어떤 경쟁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원희를 조금 더 뭐랄까요 멘탈을 조금 약간 흔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SK가 의도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은 그런 구도가 오히려 원희에게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시즌 리온 윌리엄스가 오면서 확실한 1옵션이 되면서 안정이 됐고, 사실 저는 SK가 다음 시즌에도 이제 윌리엄스 선택한 것, 물론 짧은 비시즌을 대비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원희의 멘탈을 더 이제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차기 시즌 한 9점 줘도 안정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그 부분도 있다고 미네라스 얘기는 굉장히 좀 예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둘 다 1옵션인데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신경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갉아먹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방심이죠. 그렇죠. 본인이 자만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 굉장히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뭐 SK가 통합 우승을 했었고 근데 올 시즌 살짝 이제 방심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냥 8점 줬고 리그컵이 끝나고 나면 나오겠죠. 그 원희 선수가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고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 선수는 충분히 뭐 9점 혹은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라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가 좀 논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1옵션 저스틴 녹스 이 선수입니다. 이제 지지난 시즌에 DB의 2옵션이었고 그 선수 현대모비스 1옵션 왔고 사실 댓글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또 달렸어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2옵션을 1옵션이냐 그렇죠. 데려오냐. 그래서 저희가 한번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선수가 2m 6cm에 110kg. 그러니까 신체 조건 나쁘지는 않는데 운동 능력은 그렇게 좋지 않은 선수. 윙스팬 그렇죠. 2m 13이면 뭐 평범한 수준. 약간 이제 긴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윙스팬은 신장하고 비슷한 거고 거기서 한번 플러스 10에서 20cm 2m 이상 되는 선수 10에서 20cm 되면 윙스팬 진짜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이즈 저는 이제 8점을 줬고 운동 능력 저는 7점을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력 8점 줬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파워적인 부분. 어쨌든 이런 장신 자원은 어떤 이제 밀고 들어가는 힘이 있느냐 이런 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서 저는 8점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이 선수의 스피드 즉 이제 트랜지션의 어떤 정도가 지금 대부분의 팀들이 보면 좀 빠르면서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빅맨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급에서 대항을 할 때 과연 이 기동력과 활동력이 물론 이제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활동력은 어느 정도 보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동력에서의 어떤 한계 이 부분이 좀 많이 드러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저는 약점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팅 1대1 공격, 2대1 공격 이제 리바운드까지 둘 다 이제 8점씩 줬는데 뭐 이제 이 선수 이제 DB 시절을 돌이켜 보면 1대1 포스트업이나 뭐 이런 것도 곧잘 하고요. 2대2도 사실 이 선수가 슈팅 레인지가 깁니다. 그래서 픽앤팝 통해서 기습적으로 3점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준수한 공격 자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를 그 음식으로 치면 약간 좀 삶은 계란인데 소금 없는 삶은 계란. 먹으면 몸에는 좋을 것 같은데 맛은 없어요. 그렇죠. 소금 없으면 특징이 없어. 네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1대 공격, 2대 공격, 리바운드 견실해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뭔가 임팩트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옵션으로서는 좀 힘들다. 맞아요.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뭐 국내에서 얘기할 때 시그니처 무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부족한 걸 꼽자면 어쨌든 외국 선수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얘기를 하자면 시그니처 무브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를 이제 물론 이제 큰 신장과 뭐 좋은 파워 이런 것도 위협적이고 포스트업 다 하지만은 상대에게 쟤 어떻게 막지? 혹은 우리 트랩 갈까? 이런 고민을 안겨주는 정도의 어떤 외국 선수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8점 줬는데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림 프로텍팅은 둘 다 이제 7점을 줬어요. 이게 아무래도 운동력이라든가 어떤 기동력 기반. 그렇죠. 일단은 이제 세로 수비에는 약점이 좀 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DB 그 현대모비스 쪽으로 이제 간 게 나쁘지는 않은 게 여기 뭐 이제 뭐 함준 선수가 이제 블록슛 능력이 많지는 않지만 장재석이나 뭐 이우석이나 또 이제 장신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스틴 녹스의 이런 그 세로 수비의 어떤 약점은 메워지면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림프로텍팅 얘기하셨던 부분 1환으로 이제 연결해서 저는 이제 포스트 2대2 수비에서 7점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기동성이나 활동력 이러면서 어쨌든 타고난 어떤 피지컬적인 약간의 이제 스피드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약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시너지에서 7점 을 줬습니다. 네, 이동 기준 8점. 네, 8점. 저는 그냥 평범한 수준 이런 생각이 들고 왜 7.6? 이 7점이 좋은 점수는 아니죠. 네,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제 괜찮다 싶으면 저는 그래도 8점을 8점 정도고 좀 엑셀런트다 그럼 9점. 그렇죠. 퍼펙트면 10점. 네. 7점은 좀 약하다. 낫배드 정도라고. 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낫배드일까 굳이?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녹스랑 함준 장재석 같이 뛰는 모습 상상했을 때.
이게 현대모비스가 다음 시즌 농구가 굉장히 느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동의합니다. 예,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트윈타워가 인사이드 쪽에서 굉장히 안정감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현대모비스가 지난 시즌에 잘했던 이유 그리고 반등했던 이유를 사실 돌이켜 보면은 이 이우석 중심의 어떤 엄청난 스피드, 예, 거기서 어떤 라션 토마스의 기여도, 이런 에너지 레벨 그리고 5대5 상황에서는 함지훈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 이게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저스틴 녹스까지 해서 이렇게 느린 이제 선수가 같이 뛰게 된다면 이 이우석 중심으로 달려줘야 될 현대모비스 속도가 좀 이제 기어 하나를 내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조동현 감독님이 이제 그런 포스트에서의 안정감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현대모비스에게 반드시 장점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조동현 감독이 이제 KT 시절에 뭐 실패를 했죠. 근데 나름 이제 경관 그런 지도자이고 그쵸. 자신의 어떤 뭐 지도력은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감독이긴 하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트랜지션이 지금 이제 없으면 살아남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뭐 골밑 공격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하더라도 트랜지션이 굉장히 강하고 수비가 강한 그런 이제 빅맨들 갖다 데리고 오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적인 농구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뛸 수 있는 그런 농구를 가미를 시킬 텐데, 근데 선수 구성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함지훈, 저스틴 녹스가 이제 중심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장재석이 들어가고 나머지 선수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상대에게 위협이 되는 어떤 팀 스피드, 트랜지션이 느려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현대모비스의 어떤 약점 중에 하나로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고 좀 밋밋해진다 팀이.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트랜지션 얘기했지만 저희가 자주 강조하지만 강력한 트랜지션은 지금 이제 어떤 리그의 승리 문법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기반으로 뭔가 이제 하나 더 쌓고 어떤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더해지면 이제 그게 요즘은 KBL의 강팀이 되는 분위기인데 현대모비스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저는 좀 되게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어요. 이제 트랜지션 공격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뭐 1차 속공 같은 경우는 이우석 선수나 아니면 뭐 서명진이나 이런 선수들이 잘 하겠죠. 그쵸. 이우석 같은 경우는 속공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 잘 하겠죠. 근데 이 트랜지션의 특징은 1차 속공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전에서 이렇게 보면 세컨 브레이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얼리 오펜스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세컨 브레이크에서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빅맨들이 트레일러로 쫓아와가지고 슛을 넣는 방법하고 트레일러를 이제 미끼로 쓰면서 외곽에서 석점 그렇죠. 던지는 그런 이제 그런 오픈 찬스를 만드는 건데 이 두 부분 자체가 세컨 브레이크 자체가 좀 생성이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제가 볼 때는 현대모비스 성적의 어떤 키포인트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좀 이른 예상이긴 하지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리그컵 때 현대모비스의 스피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GC 오마리 스펠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스펠맨 뭐 이 선수 뭐 저희 이리 농구와 굉장히 이제 인연이 깊은 선수죠. 예, 저희가 이 선수 평가했다 욕도 많이 먹고. 오마리 동력. 예, 오마리 동력. 또 이제 이동욱 기자는 또 오마리 스펠맨을 굉장히 지지했던. 이 선수 2m 3cm에 111kg이고요. 윙스팬이 2m 18. 정말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진 선수. 이건 뭐 이 선수의 운동력 뭐 정말 뛰어난데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 예, 9점이고요. 당연히 뭐 윙스팬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죠. 전 뭐 운동 능력 이 선수 이제 스팸맨에서 그냥 스펠맨으로 돌아온다면 10점 줄만 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선수 근황이 궁금해서 유튜브에 그냥 뜬금없이 검색을 해봤어요. 네. 보니까 그 이제 어떤 요즘에 최근에 브이로그를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조회수가 외국 선수인데 500 막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500회, 500 많이 아니라. 네네네. 500회. 그래서 보면서 약간 안쓰럽게 했는데 네네.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된 모습.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볼링도 치고 막 그러던데 아무튼 그래서 기대를 가져보고 10점을 넣었습니다. 네. 좀 불안한데요 저는. 그렇죠. 브이로그를 올리고. 브이로그 올리고. 요즘에 아주 유튜버가 다 됐어요. 네, 스펠맨이. 제가 좀 꼰대인지 몰라도 브이로그 올릴 시간에 좀 더 살을 빼면 좋지 않을까. 훈련을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선수가 어떤 정상 컨디션은 간다라고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위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좋습니다. 그러니까 9점 9점이고 슈팅 능력
네. 저는 9점 줬습니다. 네, 저는 8점. 왜 8점 줬는지 알겠어요. 슈팅 자체는 괜찮은데 셀렉션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8점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셀렉션 안 좋은 슛들의 정확도가 좋으면은 오 그래도 저런 걸 넣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거의 안 들어가요. 제가 그렇게 잘 들어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스펠맨의 이제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제 슈팅 셀렉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안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공수에서 어떤 리듬에 영향을 미쳐요. 멘탈이 막 안 좋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긍정적이다. 그걸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올 시즌 오마리 스펠맨이 지금 리그컵을 좀 봐야 되지만 네. 제가 제 무덤을 파자면 네. 저는 최상급 외국인 선수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5마리가 6마리로. 6마리. 한 마리 더. 죄송합니다. 10마리 동역. 10마리 동역. 예. 10마리 동역이요? 네. 발음 조심해야겠네요. 네. 숫자를 넣으면서 10마리 동역으로. 10마리 동역으로. 네, 좋습니다. 실컷 듣고 맛보고 즐기고 10마리 듣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조금 이제 세부 사항을 조금 더 보면은 이제 1대1, 2대2 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둘 다 8점이고 유동 기자 이제 2대2에서 7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조금 덜 나는 부분을 좀 맞습니다. 고려하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바운드, 림프로텍 둘 다 이제 8.9점이고요. 포스트 2대2 수비에서 저는 이제 그래도 8점, 유동 기자는 좀 7점. 네,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들 이게 안정감이 좀 부족해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멘탈을 잡고 가느냐. 그러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선수의 어떤 2대2 수비도 되게 불안하고 포스트 수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몸을 쓰면서 중심을 낮추고 몸을 쓰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세로 수비를 할 수 있는데 세로 수비에 좀 더 이제 경도된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근데 정신만 차리면 제가 볼 때는 뭐 포스트나 2대2 수비 별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도 가끔 있고 지금 아직까지 그렇죠. 이제 검증이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은 클래스죠. 네. 그래서 저는 7점 줬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멘탈적으로 흥분 잘하고 조금 이제 어떤 경기 중에 그런 멘탈을 리드를 많이 받는 선수들 수비 특징이 뭐냐면 빅맨 특징이 뭐냐면 점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농구에서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스틸 시도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닌 거죠. 네. 아니듯이 농구에서도 빅맨들도 블록 시도를 하기 위해서 점프 높게 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컨 점프가 좋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올라가는 어떤 그 바로 반응 속도나 이런 속도가 좋으면은 사실 그렇게 좀 해도 되는데 그게 안 좋은데 무작정 점프를 하고 왔다 싶어서 확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상대의 먹잇감이 되기 좋고 스펠맨도 사실은 이게 그 첫 점프가 정말 절묘하게 그 어떤 슛을 막아내면은 굉장히 무서운 림 프로텍터인데 이게 오히려 미끼에 걸려가지고 뭐 이제 그냥 페이크를 속아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때 수비가 확 무너지는 거죠. 그 골밑 수비의 단단함을 볼 때 보면 이제 중심이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제 그 좀 이제 날린다라고 그러죠. 날리는 수비를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보면 이제 루키 빅맨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데 이제 수비 진짜 잘하는 선수들 보면 중심이 밑에 있죠. 그러면서 블록 슛을 뜨는 것 같아요. 근데 블록 슛을 많이 안 떠요. 그런데 어떤 돌파 시에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블록슛이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몸으로 버티고 거기서 슛으로 올라가는 차기가 페이크에 잘 안 쏘는 거죠. 이제 이런 수비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스펠맨은 거기에서는 좀 약점은 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구성, 멘탈 이제 둘 다 이제 8점, 7점. 이제 멘탈적인 부분은 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매겼습니다. 저는 이제 저가 이제 8.2점이면 좀 낮은 편인데,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반전이 있을 수 있겠다. 리그컵 때 가장 많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김승희 감독 같은 경우는 스펠맨을 쓸 때 좀 극단적으로 썼어요. 어떤 부분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제 팀 케미를 맞추다 보니까 스펠맨은 이제 1대1로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치가 별로 없었었고요. 근데 이제 골밑에서 어떤 꾸준히 일을 하기를 좀 바랬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딜레마가 생긴 거죠. 딜레마가 생기면서 이 선수를 이제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했다. 물론 스펠맨의 어떤 기량의 어떤 이풀 부족함 이런 부분 분명히 있었었죠. 근데 오히려 저는 김상식 감독이 있었을 때 김상식 감독은 모션 오프ense에 의한 이제 슈팅을 굉장히 강조하는 감독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스펠맨도 그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좀 할 거다. 즉 이제 스펠맨이 좋아하는 부분을 하면서 이제 수비에 뭔가의 레시를 기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스펠맨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팀 입장은 모르겠는데 스펠맨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스펠맨이 좀 폭발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좀 뭐랄까 좀 지켜봐야 되고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데이원
네, 이제 디드릭 로슨 돌아왔습니다. 이 선수 2m 1cm, 윙스팬 2m 19, 정말 이제 길쭉길쭉한 사이즈를 가진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이즈 이제 둘 다 이제 8점 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신장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제 매겼고, 이제 운동력이 저는 이제 그래도 8점, 이제 이렇게 7점, 네, 이렇게 줬습니다. 아, 프레임이 너무 얇아요. 파워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이 선수는 이제 운동 능력만큼은 좀 기대이다. 그렇다고 이제 빠른 선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7점을 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슈팅력이야 뭐 사실 뭐 9점 뭐 너무 모자람이 없죠. 맞습니다. 네, 정말 이제 정말 뛰어난 슈팅력을 가진 선수고 1대1에서 이제 이덕기 기자는 둘 다 9점, 저는 이제 1대1은 9점 8점, 뭐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네. 공격력만큼은 확실한 선수죠. 그렇죠. 뭐 저는 득점 왕 노릴 수 있는 선수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격 태클링기에 가난한 이 선수는 리그 최상급 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이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단지 이제 골밑 수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좀 생기는데 이 부분이 이제 데이원 같은 경우 이제 박진철 선수가 아마 주전 빅맨으로 갖다 나설 것으로 보이고, 또는 이제 스몰 라인으로 돌릴 텐데 여기에서 어떤 약점을 잘 이렇게 메우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리바운드 이제 이덕기 기자 7점, 저는 8점을 줬는데 림 프로텍팅 포스트 2대2 수비에서 이덕기 기자는 조금 더 괜찮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김승희 감독의 어떤 스타일과 좀 연결져서 생각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부분이고, 김승희 감독 같은 경우에는 KGC에 있던 그런 이제 수비의 틀을 여기에서 적용을 시킬 것이다 분명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높이는 조금 낮더라도 이제 활동력이 좋고 센스가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순간적인 트랩에 의한 그 스틸 노리는 수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디드릭 로슨의 수비 센스는 굉장히 좋은 편, 그러니까 최상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디드릭 로슨의 파워의 어떤 약점은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고 스몰 라인업의 역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선수의 기본적인 수비 센스,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업 을 했을 때 사실은 포스터 공격을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좀 버려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곽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제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이제 미스매치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디드릭 로슨이 버티는 힘이 어느 정도일까? 그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도움 수비 갈 텐데, 도움 수비 갈 때까지 어떤 대체 능력은 이 선수는 있다. 이런 점에서 포스트 2대 수비 평범한 수준 이렇게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7점 사실 뭐 이제 무난한 배드.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저도 김승희 감독의 스타일과 잘 맞을 것 같고, 농구 IQ가 워낙 좋은 선수인데 그 이해도는 높을 것 같은데,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포스트 수비할 때 뭐 이제 그냥 쭉쭉 밀린다든지 이런 부분, 사실 이게 오리온에 있을 때도 강훈재 감독이 항상 좀 고민이 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메우느냐. 그러니까 상대가 그러니까 물론 다행스러운 게 이번에 외국 선수들이 1대1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변화로 인해서 그게 상대적으로 좀 약간 가려질 가능성이 좀 꽤 높다고 보긴 하거든요. 저도 완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대1 포스트업을 능수능란하게 칠 수 있는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원이 그리고 좀 불안전한 라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타일러 데이비스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빠르고 이제 트랜지션이 좋은 그런 이제 빅맨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는 디드릭 로슨이 상대적 이익, 그러니까 상대적 매치업의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멘탈적인 부분은 또 이제 이덕기 10점, 9점. 뭐 이 선수는 뭐랄까 오마리 스펠맨이 약간 이제 언제든 분화할 수 있는 화상 같다면, 이 선수는 약간 이제 설악산 같다. 평온하고 케이블카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된장찌개 청국장이다. 청국장. 언제 먹어도 맛있는. 그렇죠.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별로 쉽게 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디드릭 로슨을 썼고, 저희 이제 그 구독자분 한 분, 소중한 구독자분 한 분 이제 댓글로 디드릭 로슨 이거 조합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폭망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좀 농담조로 만약에 아니면 사과하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을 갖다 잡아주셨더라고요. 잡아주시면서 그러면 8등 9등, 7등 8등 9등 하면 폭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농알못이라고. 8등 9등 10등 하면 폭망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닐 거다. 그때 이동환 기자도 있죠. 6등 7등까지는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6등 이상.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의원 좀 지켜보도록 하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 아셈 마레입니다. 이제 재계약을 했고요. 2m 6cm의 윙스팬 2m 6cm. 뭐 팔이 이제 긴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 리그 최고의 리바운드 머신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항목들을 보면은 이제 사이즈가 이제 8점,
8점 무난하게 괜찮다. 그리고 이제 운동력이 저는 이제 9점인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 기동력이나 활동력이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 선수는 무지막지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성이다. 예, 박지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스아웃을 하면 그게 다 밀어내요.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 팔도 잘 쓰고, 그러니까 어떤 리바운드 머신으로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운동력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 저는 9점을 줬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준이 살짝 다른 건데 이제 그런 실전에서의 어떤 그 운동 능력 이 부분에서 이동환 기자는 9점을 준 거고 저는 이제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7점인데 그렇죠. 다른 부분에 대한 뭐 장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뭐 100% 동의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팅력은 이제 이렇게 7점, 저는 6점. 뭐 이제 선수가 뭐 슛이 있고 막 이런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은 저는 1대1, 2대2 둘 다 7점. 이대혁 기자는 그래도 9점. 네, 좋습니다. 그 요게 아까 그 부분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겨넣기 이런 거 잘하고. 아, 그렇죠. 2대2 공격 같은 경우에 작년에 사실 LG의 공격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레의 포스트업을 많이 썼어요, 비율이. 근데 그 효율성이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시즌 막판에 좀 이제 효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었지만 그건 이제 LG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이 팀이 승부처에서 보면 이제 2대 공격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아센마레의 어떤 쳐주는 이제 스크린에서 이제 나오는 그 순간 스피드는 괜찮았고요. 그리고 스크린은 굉장히 탄탄했고 거기에 따른 이제 2대 공격 굉장히 좀 효율적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마레의 2대 공격에 대해서 새 시즌을 좀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물론 마레이 자체가 뭐 이제 2대2로서 뭐 이제 슈팅 거리가 짧기 때문에 뭐 이제 공간을 뭐 이제 왔다 갔다 팝도 하고 롤도 하고 이런 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롤하는 속도가 뭐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고 엘리웁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LG 핸들러가 이관희 이재도가 사실 어쨌든 공격성이 강한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LG의 어떤 2대2 전개 과정을 보면은 이제 하프라인을 넘어와서 공을 세팅한 다음에 서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2대2.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이제 다른 작업들을 한번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즌에는 그냥 3점 라인에서 볼 가지고 있다가 스크린 오면 시작하고 약간 되게 좀 단조로운 2대2가 많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조상현 감독님이 좀 조정을 해서 바꾼다면은 이 2대2가 똑같은 선수로 똑같이 2대1 해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2대2는 지금 7점 주겠는데 좀 저는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또 하나 봤던 게 뭐냐면 이 선수의 패싱 능력이에요. 패싱도 어쨌든 그 공격의 어떤 옵션 중에 하나 들어가니까 저희 했는데 이 선수 패싱 능력 리그 최상급이다. 특히 이제 더블 팀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빼주는 그런 능력. 그러면서 뭐 서민수나 정희재에게 3.5분 주는 그런 부분 굉장히 좋은데.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시즌에 사실 좀 단순했었죠. 2대2 공격, 1대1 공격이. 근데 지금 조상현 감독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모션 오패스. 그렇죠. 그 모션 오패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킬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마레이의 그런 패싱 능력을 감안하고 여기 조상현 감독의 모션 오펜스를 감안했을 때는 마레이의 공격력 그 마레이에서 파생되는 어떤 공격력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바운드는 이제 이덕 기자 9점, 저는 10점. 이제 둘 다 이제 굉장히 높은 평가. 뭐 10점 줘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거의 뭐 역사상 최고의 리바운드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내 농구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리프로텍트 이제 둘 다 7점. 이제 뭐 무난하게 아주 뛰어난 건 아니지 무난하다. 뛰어나지 않다. 네, 그리고 포스트 2대2 수비 8점. 이 선수는 발이 빠르지 않지만 그래도 2대2 수비 뭐 해지하는 어떤 타이밍이나 이런 이해도는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어떤 구멍이 아닌 선수. 시너지 9점, 10점, 내구성 10점, 9점 뭐 이제 둘 다 높게 평가를 했고 멘탈적인 부분도 둘 다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너지, 내구성, 멘탈이 사실은 개인 어떤 능력을 할 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처럼 보이지만 막상 실전을 가서 또 장기 리그를 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럼요. 그런 점에서 좀 아레이가 지난 시즌에 각광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언성 히어로인데 보이지 않는 선수인데 보이지 않은 1옵션을 창출한 선수다.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경기를 보면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희생 정신, 멘탈 그리고 그런 활동력 이런 걸 가지고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 선수는 뭐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마레이의 그런 능력은 국내 선수가 4명이 뛰는 어떤 리그에서 한 동시에 4명 뛰는 리그에서 국내 선수 공격 옵션이 충분히 있을 때는 더욱 더 빛을 발할 것 같고 LG가 뭐 이제 이제도 이관이 뭐 콤비에 대한 어떤 의문점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상태죠. 팬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하지만 이 두 명의 핸들러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더 마레이의 이런 성향이 더 빛을 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레이 이렇게 줬고요. 일단 5개 구단 저희가 1옵션 한번 예측을 갖다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나머지 다섯 개 팀. 2부에서는 새로운 그렇죠. 선수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